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서울 전문상담교사로 최종 합격한 김현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 순서입니다. 빨리빨리 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네, 최대한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런 순서대로 갈 거고요. 네. 먼저 저의 배경 정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 동안 학부를 병행했습니다. 1학기 때는 23학점, 2학기 때는 8학점을 들었고요. 저는 일문과 전공이라서 일본어 자격증도 8월 달에 땄어요. 그래서 3월부터 계속 일본어 공부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했고, 교직 기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있었던 청상 3급 필기도 땄고, 마지막에 11월에 시험 끝나고 나서는 12월 달에 졸업 레포트를 2개 쓰는 것까지 있었어서 좀 1년 동안 많이 빠듯했었습니다. 저는 MBTI가 ESFJ인데요. 그만큼 좀 많이 계획적인 좀 성격인데, 임용 공부를 하실 때는 계획적이신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장의존형이라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스터디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저의 성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1차는 교육학위 18.33, 전공이 58점으로 76.33점으로 합격했고 1차 합격했고 2차는 97.33점으로 총점 173.66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되게 높은 점수인데요. 저는 뒤에 나오는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반기까지 점수가 너무 낮았어요. 저는 자율조였고요. 네. 일단 하품 모의고사는 3월, 5월에는 응시를 안 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갑자기 좀 쓰러지는 바람에 2월 한 달 동안 공부를 못 했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5월 중순까지는 다시 인강으로 좀 들었고 5월 중순에 학원에 나왔기 때문에 5월 하품 모의고도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7월 달에는 80등대를 맞았어요.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왜냐면 상반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가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공부 안 하고 봤고요. 전국 모의고사는 네, 22점 맞았습니다. 총점 22점으로 100분이 23%. 정말 낮았습니다. 근데도 저도 이렇게 계속 달리고 하다 보니까 최종 합격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좀 희망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성적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50점대를 좀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점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50점대를 유지하려고 했었지 뭐 항상 50점대 나왔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5회 이상부터는 채점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교수님도 채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협소한 부분에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채점을 안 했습니다. 네. 교육학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건 단권화와 무한 복습이었습니다. 앞에 선생님들 발표하신 거 들어보시면 다 똑같아요. 계속 해독했고, 계속 복습했고, 단권화했고.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월별 공부 방법은 이래요. 1월부터 4월까지는 저는 3, 4월 심화 1호 수강 안 했고요. 저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3, 4월 심화이론 수강 안 했고 1, 2월 달 것만 인강으로 계속 들었고요. 스터디 안 했습니다. 네, 그냥 개별적으로 했는데 저는 중요한 게 내용을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냥 암기는 전 도저히 안 되는 스타일이고 교육학도 계속 이해하고 복습을 좀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5월부터 6월까지는 5, 6월 사례 연습반을 수강했는데요. 이때는 직영상 반으로 갔었고 이때도 스터디는 안 했고 근데 이때는 좀 중요한 게 저는 계속 이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한테 가서 계속 물어봤어요. 저는 이거는 전공도 마찬가지인데 좀 집요하게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뭐 교육학에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 이론이 있어요.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되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되죠? 계속 물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7, 8월 달에도 이제 직강을 수강을 했습니다. 이때는 영역별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이때는 짝스터디를 제가 구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그날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썼고요.
그다음에 요속에다가 단권화를 시작했어요. 요점 속속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많이 간단하게 좀 축약되어 있는 본인데요. 그거 제가 오늘 챙겨왔으니까 한번 끝나고 보실 분들은 보시고, 이 연두색 형광펜이라는 의미는 7, 8월 달에 나왔었던 7, 8월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내용들은 제가 초록색 형광펜으로 칠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부터 11월 달에는요.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인강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이때는 제가 좀 전공에 올인하고 싶어서 교육학을 인강으로 돌렸고, 네. 그다음에 종합 모의고사만을 수강했습니다. 이때는 매일 전화 짝스터디를 했는데요. 오랜 시간을 한 건 아니고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리고 평일에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뭘 했냐면 월화수목금이 있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과목을 정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교육 과정, 화요일은 교육 심리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한 과목씩 회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3주 동안 1회독, 그 다음에는 2주 동안 1회독, 또 2주 동안 1회독 한 번 더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일주일에 1회독 이런 식으로 계속 회독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 때 단권화를 할 때는 보라색 형광펜으로 해서 좀 색깔이 다르게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는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3개씩 내세요, 교육학은. 그러면 다 안 썼어요. 그냥 1개 정도만 썼었어요. 왜냐면 손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10월 중순부터는 그냥 아예 안 썼습니다. 그냥 교수님이 올려주시는 모범 답안을 보면서 키워드가 이거고 이런 형식으로 썼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건 제가 요점 속속에 단권화를 한 내용이고요. 이건 이따가 좀 필요하시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공입니다. 전공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예습, 그 다음에 복습,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여기다는 안 썼지만 단권화입니다. 이 4개를 좀 큰 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예습이라는 거는 저는 복수 전공생분들이나 초수생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저는 심리학과를 2년 정도밖에 수강을 안 했고 제대로 전공 지식이 없었던 상황이라서 토요일에 직강을 오기 전날이나 전전날에 미리 조금 내용을 정독을 해갔습니다. 그래야 수업을 들어갈 때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었고 끝나고 나서 모르는 것도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습을 꼭 좀 추천드리고 싶고, 단권화는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으로 다 나눠지는데요. 이게 저희 이진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1, 2월, 3, 4월, 5월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 번째 것까지 다 사신 다음에 분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에는 이거 아까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기출을 교수님께서 주세요. 그거를 붙였고요. 그다음에 과목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제 챕터마다 인덱스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확인하기 쉬우시고요. 이건 제가 뭐냐면 이것도 교육학 단권화처럼 형광펜을 다르게 해서 레이어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회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형성평가 답을 이렇게 회색깔로 한 거고, 이렇게 살짝 연하게 분홍색 형광펜이 있어요. 이거는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했다는 거.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그냥 좀 키워드만 좀 생각하려고 그냥 주황색으로 표시했었던 거고, 뭐 9월부터 11월까지 나왔던 거는 이런 식으로 하늘색 형광펜으로 또 레이어링을 했어요. 또 마지막으로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또 레이어링을 했습니다. 이런 마지막에 쌓여 있어요. 그 레이어링이 되어 있는 게. 그럼 그거를 위주로 계속 복습을 하시면 이게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구나,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스터디인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무한 복습의 하나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왜 스터디라고 썼냐면 전공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꼭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6개를 썼지만 이거 외에도 저는 정말 많이 했어요. 앞에서 설명하셨던 그 남자 선생님처럼 저도 스터디를 한 10개나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10개를 한 건 아니고요. 필요한 시기마다 제가 구해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스키마 짝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7, 8월 달에 했었던 스터디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제 합격 수기를 좀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프린트로 받으신 내용보다는 카페에 올리신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제가 사진 같은 것도 좀 첨부를 해놨고,
5번, 6번 스터디는 추가된 내용이라 카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그냥 혹시 궁금하신 분은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정말 강조하고 싶었어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진영 교수님도 정말 많이 강조하실 거고요. 저도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해서 열심히 했었던 부분이에요. 저는 총 3회 독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아마 한 4, 5회 독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해서 3회 독이라고 했냐면 먼저 이제 5, 6월쯤에 기출문제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권을 사서 이제 1회 독을 했습니다. 그때는 단권화를 아예 했어요. 단권화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왼쪽에 있는 교재가 제가 기출문제 때 사용했던 교재인데 스프링으로 제본을 한 다음에 똑같이 과목 색깔별로 이제 다시 인덱스를 했어요. 그래서 안에는 이렇게 제가 이제 축소복사해서 붙이는 것까지 했었고 이게 단권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수업을 들을 때 한 번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출 분석 스터디. 제 바로 앞에서 그 발표하셨던 선생님이랑 기출 분석 스터디랑 짝 스터디를 같이 했는데요. 기출 분석 스터디는 8월 중순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시간이 워낙 없잖아요. 왜냐면 토요일에 있을 모의고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만 일요일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3시간 동안 줌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05년도 기출까지 저희는 다 봤고요. 2005년도 거, 2013년부터 2005년도 거는 객관식 기출문제입니다. 근데도 그건 저희는 그냥 다 봤어요.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2개년도씩 봤습니다. 서술형 때 하나, 객관식 때 하나씩. 그래서 일주일에 총 2개년도씩을 보는데요. 평일에 각자 그걸 풀고 고친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한 문제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객관식 문제는 상위실에 나오는 상당기법의 효과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면 물어볼 때는 효과가 아니라 정의나 유의점을 물어보는 식으로 변형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상당기법의 다양한 딸려오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변형해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1회 독을 또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9월 달쯤에 한 권을 새로 샀어요. 그래서 아예 새로 다시 풀었습니다. 그냥 안 보고 다시 풀었고 틀린 거를 고쳐서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이렇게 옆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풀고 고치고 답을 체크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째 회독을 했습니다.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은 무조건 암기를 하자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달별로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공부 시간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1월부터 6월까지는 하루에 6시간 정도 했고 주말에는 쉬었습니다. 별로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7, 8월 달에는 한 8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이때는 뭐 강릉으로 한번 여행도 갔다 왔고 했었습니다. 뭐 놀길 좋아해서 갔다기보다는 좀 리프레시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했는데, 네. 그러니까 효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평균 공부 시간이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됐었고 저는 시험에 다가올수록 시간을 더 많이 늘리고 회독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는 네, 제가 시간이 지금 1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입시를 위해서 국제고 면접을 봤었는데 저는 그때 울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트라우마라서 면접 트라우마가 있어서 서울이 특히 면접 별별이 너무 심하다 해서 정말 걱정하고 시험날부터 점수가 나올 때까지도 평균 정도만 맞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좀 많이 점수가 높아서 놀랐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감 있는 태도와 계속 웃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갈식으로 답변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답이 중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제가 교사의 자질을 묻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진부한 답일 수 있겠지만, 저는 전문성과 성실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후회가 남았어요. 창의성을 말할 걸. 이런 식으로. 근데 고득점을 받았었던 거는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정형화된 답이지만 절대 핀테가 나가지 않는 답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2차는 그때 가서 또 공부를 하면 아시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발표 전에는 제가 졸업 레포트도 있고 학교 기말고사도 있어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했지만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줌 스터디를 하나 했었고요. 그다음에 1차 발표 이후에는 주 6일 대면 스터디를 했어요. 저는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안 썼지만 스피치 학원도 다니긴 했는데 그거는 네, 그냥 내용 부분보다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봐주셨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도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메타인지를 꼭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지에 대한 인지잖아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내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성찰하면서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다독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한 10월쯤에 식스센스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막 서로 소리를 치면서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준 영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독서실에서 혼자 보고 막 울었거든요. 갑자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좀 스스로를 네, 다독여주면서 죄송해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을 못하겠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꼭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